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수 변호사님의 정상회담 코너입니다. 요즘 얼마 전에 왕복회가 국민을 좀 웃기게 만들었죠. 네. 정말 파한대소 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예. 자, 설은 안민석, 우원식, 또 추미애, 이 영수미, 예. 이제 거기다가 이제 제일 백미가 백은중입니다. 그건 적색 테러리스트죠. 그렇습니다. 이런 자들을 상을 다 줬는데 상 이름이 과관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추미애한테 준 게 최재형이라고. 알고 보니 대단한 사람이더만요. 그러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제가 독립운동의 과문을 해서 최재형이라는 이분의 이 성함을 제가 잘 몰랐는데 예. 정말 정말 돌아가신 참 독립운동가 분께 정말 죄송한 말씀이 정말 추미애한테 이런 상이 가길래 그건 솔직한 말씀으로 정말 듣보 운동가인 줄 알았는데 정말 대단한 분이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최재형 기념사업회에서 네. 별도로 동명의 상을 주는데 광복회에서 가로채서 그랬다가 그걸 하지 말라고 전화하니까 1000명쯤 몰려가겠다. 그냥 안 둔다고. 광복회가 법정단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식으로는 민간단체. 민간단체지만 그 단체의 운영 보조금이나 이런 건 다 정부가 주잖아요. 그런 거 독립유공자 지원 관련된 법률에 따라서. 이거 또 법률법 뭡니까? 사단법인입니까? 사단법인으로 돼 있고. 예. 거기에 광복회장은 정부가 임명하지 않습니까? 사실상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물론 내규 정권에 있어서 뭐 총회나 이제 이런 식으로 선출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제까지 뭐 정부의 입김이 굉장히 강하게 들었던 거. 광복회장은 뭐 각종 행사에 가면 최고 원로 대우를 받는다고요. 자, 그런 광복회장이 김은웅인데 이자도 또 웃기던 자 뒤에 있습니까 혹시? 예, 그러면 오늘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순서대로. 말씀드린 것처럼 광복회가 추미애에게 최재형 상을 이제 시상을 해서 논란이 됐는데 그러니까 논란이 일자 또 광복회 반응이 더 웃깁니다. 수상자 선정 기준은 명료하다면서 항일 독립운동 정신과 헌법에 명시된 3.1 운동과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는 정신이 수상 기준이라고 소개. 그 다음에 그래서 친일 비호 인사를 배제했을 뿐이라고 답변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친일 비호 인사를 배제해서 수상한 게 추미애 웃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관련돼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최재형이라는 분이 도대체 누구냐 저도 잘 몰라서 이번에 다시 이제 네이버 등을 통해서 참여했더니 그래서 최재형 선생이라는 분은 1860년에 이제 함경북도 경원에서 출생하셨는데 이제 부친은 노비셨고 모친은 기생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극심한 또 가난한 쪽에서 자라셨어야 했고 그러니까 완전히 요즘으로 표현으로 이제 흑수저인 분이시죠. 그래서 9세에 이제 그 가난을 이기기 위해서 조부를 따라서 이제 연해주로 이주를 하셨는데 거기서도 이제 너무 살기가 어려워서 이제 11살에 집을 나와 이제 말이 선원이지 사실 배에 잡부로 일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원 등으로 일하면서 이제 재산을 모으기 시작했는데 이분이 특이하게 이렇게 자수성가하신 분인데도 이렇게 재산을 모으고 난 다음에 이제 한인사회 지도자로 활동하시면서 독립운동을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제 장사도 크게 하셔가지고서 당시 이제 제전 러시아 군대와 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시면서 이제 무기를 이제 조달하거나 이런 일들을 많이 하셨다고 하고 러일 전쟁 이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무장 독립운동에 이제 헌신하셨으며 1908년에 이제 이범윤, 안중근 등과 함께 무장 군사조직을 결성하시고 여기에도 거금을 회착하십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이제 실제로 무장 투쟁에도 참여하시고 이제 연해주에서 이제 각종 동포 이제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등 지원하고 하시다가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1917년에 이제 러시아 혁명이 벌어지면서 제정 러시아가 붕괴되고 하니 이제 그 일본군이 이를 틈타서 이제 연해주에 이제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제 그 연해주 일대를 이제 침탈을 하는데 이제 최재형 선생님께서 이에 저항하는 이제 군사 행동을 하시다가 체포당하셨고 체포당한 후에 이제 이송 중에 탈출하셨다가 결국 이제 일본 군병에 이제 총에 맞아 순국하셨다. 그러니까 정말 그 독립운동을 빼고 생각해도 정말 이분이 정말 입지전적인 인물이시고 또 그런 상황에서 독립운동 특히 무장 독립운동까지 스스로 하셨다는 분 생각했을 때 정말 이런 독립운동도 참 드물다 사실 이런 분인데 당연히 이에 대해서 최재형 이제 기념사업회 이제 그래서 쪽에서는 이게 난리가 났고 근데 이제 선생님 방금 하셨지만 광복회에서 정말 항의를 했더니 우리 회원 1000명이 가서 항의할 거다라는 식으로 협박까지 했었습니다. 이분이 대단한 게 해외에서 최초로 무장한 일종의 조직화를 자기 돈으로 대서 했고 안중근이 이제 거기에 책임을 맡았는데
일본하고의 싸움에서 대실패를 해가 그렇습니다. 안중근이 이제 위신이 실추됐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안중근이 이걸 했는데 또 이런 그래서 안중근이 배후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최재형이 돈을 댔다라고 할 수는 지금 증거나 이런 게 명확하게 연결은 안 되지만 사실상으로 안중근의 하얼빈이 의거도 최재형이 그 배후에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1908년쯤에는 확실하게 블라디보스톡에서 안중근 의사 등과 함께 이런 활동을 하셨으니까 안중근 의사가 이제 의거를 하실 때 이제 활동했던 자금, 뭐 그다음에 뭐 여러 그 동료가 한 몇 명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 분이 이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뭐 교통비라던가 뭐 이런 그건 무기 구입 자금이나 그다음 무기를 마련하는 당금, 그다음에 정보망, 그러니까 최재형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재형 선생님께서 제정 러시아 시절부터 러시아 군 관계자들하고 굉장히 밀접한 이제 어떤 그 관계가 가졌기 때문에 뭐 이런 뭐 경비 상황이라 이런 구체적인 어떤 러시아 군의 어떤 상황들을 안중근 의사에 전달을 해서 결국 이제 안중근 의사께서 의거에 성공하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당신의 하얼빈은 지금은 흑룡강성의 그 성도지만은 당시 하얼빈은 러시아의 영역이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의 이 나바리에 속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러시아군이 체포를 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정보에서 최재형이 좀 정통해서 그렇게 됐을 수도 있다. 근데 참 기념비적인 인물인데요. 항일운동에. 근데 너무 초창기에다가 또 이분이 또 비참하게 돌아가셨고 그렇습니다. 이후에 이제 독립군 이 백수들이 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별 하는 것도 없지 엄청 포장해가 저거가 독립운동 다 한 것처럼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좀 묻혀졌지만은 너무 일찍 이렇게 무너졌어요.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까운 게 이제 구한말에 이제 뭐 소장님이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워낙 가난하던 그 시절이다 보니 막 해외로 막 이주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때 간도로 많이 갔고 연해주로 많이 갔죠. 그러니까 북한 이제 같은 경우에 현재 그 탈북 또 북한의 벌목공들이 이제 러시아 일대에 지금 활동하는 것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이제 그 중에 하여튼 최악이 제가 볼 때 연해주로 가신 분들. 왜냐하면 이제 연해주로 가셔서 무장투쟁은 엄청 하셨는데 나중에 이제 스탈린에 의해서 완전히 그 한인 사회 자체가 뿌리째 흔들려 버리면서 이런 최재형 선생 같이 이렇게 숭고하게 본인과 본인의 어떤 가족들의 삶을까지 희생시켜가면서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의 뿌리가 완전히 사라져 버려서 참 이분들에 대한 그런 흔적이라던가 어떤 기념 사업들이 참 그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데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암만 추미의 행동을 좋게 보려고 그래도 어떻게 최재형 선생 같은 분의 행위를 그걸 이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볼 수 있는지 참 진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고 정말 이 광복회가 정말 대단히 지금 썩어있는 조직이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2003년에 우스리스크에 갔었어요. 연해주에. 브라디보스톡 갔다가 우스리스크 가서 이 부분 생가로 지정되는 데도 가봤는데요. 그 쪽에 고려인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아직도 이분이 이름이 높게 남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러면 이번에 도대체 광복회한 단체가 뭔가를 해서 저도 관심을 안 갖다가 그래서 참 김원웅 덕분에 좀 얘기를 이제 다시 봤더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단법이 이제 민간단체, 사단법이 민간단체로 구성되어 있고 다만 이제 그 정관이 있고 총회가 있고 이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절차에 따라서 이제 뭐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선출되게 되어 있는데 다만 이제 그 국가유공자나 독립유공자 지원에 관련된 법률에 따라서 국가나 이제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보조금을 받아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단체들입니다. 그래서 저도 뭐 그 내역들을 좀 봤으면 싶은데 그 내역은 이제 인터넷상에서는 공개되어 있지 않고 다만 이제 흔적들을 볼 수 있었는데 뭐 어떤 뭐 해당 기본적인 지자체의 어떤 뭐 독립 운동 관련된 유적 무슨 방문 사업 해가지고 뭐 250만 원 무슨 사업에서 1,000만 원 뭐 최근에는 북한에 또 결핵 그 약품을 또 보려주는 뭐 그런 사업을 또 같이 하고 뭐 각가지 좀 희한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광복회 정관 제9조에는 광복회는 정치 활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특정 정당을 지지 반대하는 활동을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아마 김원웅과 광복회는 추미애 등에게 어떤 상을 시사하는 것은 이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활동은 아니다라고 지금 명분을 내세우고 있을 것 같고요. 참 이번에 저도 정관을 확인해서 좀 웃기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정관 제6조의 독립유공자 본인뿐만이 아니라 독립유공자의 유족도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원웅이 광복회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나도 김원웅이가 왜 됐나
아무리 정치적으로 임명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뭘 했나 했는데 이제 부친이 그렇습니다. 부모친이 예. 근데 거기에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제 김원웅 본인의 뭐 그 광복회 자격이나 이런 것을 아까 함께 김원웅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뭐 잘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김원웅 본인 주장에 따르면 이제 부친 김근수와 모친 전원설 씨께서 김원봉이죠. 죄송합니다. 김원봉이 이끄는 조선의열당에 활동을 해서 본인이 1944년 3월에 이제 중국 충칭에서 출생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해방 후에 이제 귀국을 해서 1962년에 대전고 41회를 졸업했는데 저도 이제 김원웅이 이제 서울대 정치학과 그냥 졸업한 줄로만 알고 있었더니 사실은 이제 그 대전고를 졸업한 후에 연대법대에 입학을 했다가 어쨌든 이제 본인 주장으로는 이제 그 한일 그 외교 문제 이론위에서 이제 시위를 앞장서다가 이제 퇴학을 당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결국은 다시 이제 서울대에 입학을 해서 1972년에 이제 서울대 국문학과를 졸업하고 1974년 편입으로 이제 정치학과를 졸업해서 이제 정치학과를 자기가 굉장히 내세우는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은 1974년에야 이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진짜 대략 언론에서도 많이 얘기가 나왔지만 1972년에 공화당 공채 7기로 이제 자, 그러면 사무직원으로 이제 입사한 거죠. 서울대 국문학과를 졸업하고 공화당 공채가 돼서 네. 공화당에 있을 때 서울대 정치학과로 편입했네요. 네, 그렇게 좀 보이는 겁니다. 그럼 뭔가가 조금 냄새가 나네요.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이 그 뭐 노사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도 상상이 안 됩니다. 1970년대에 사실 해외 유학이 말 그대로 특권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또 1977년, 78년에 공화당의 후원으로 인해서 대만에 또 유학을 하게 되어서 무슨 뭐 정확하게 뭘 했는지는 안 나오지만 근데 졸업을 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좀 정말 할 말 없는 것이 1980년에는 이제 당연히 50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제 이 사람이 공화당에 있다가 민정당에 이제 창당 준비위원까지 맡게 되는 아주 뭐 민정당으로 당을 갈아탑니다. 그러니까 이 시절에 대해서 이제 일부에서 비판을 하는 사람을 하고 있는데 본인은 이제 백선엽 장군이 그 만주군에 복무한 것을 두고 굉장히 뭐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뭐 세간에서 비평이 있으니까 본인은 생계 문제로 어쩔 수 없이 민정당에 들어갔다. 자, 그러면 70년대, 80년대 행적을 보면 지금 그렇게 민주화 투사이자 좌파의 지식인인 척하는 김원웅이가 이제 실제로는 70년대 초반에 공화당의 공채로 들어갔다. 그리고 또 공화당에서 유학까지 보내주고 또 서울대에서 국문학과에서 정치학과로 편입까지 했다. 그래서 대만에 유학 가서 졸업을 했다. 또 민정당의 창당 준비위원이라는 거는 당시에 공화당 했던 사람이 다 민정당 간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신군부에 적극적으로 붙은 정당 기술자들을 신군부에서 뽑았죠. 그렇습니다. 자기가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았으면 이 창당 준비위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공화당과 민정당을 두루 거쳤다면 당시에 자기들이 폄하하는 군부 독재 정권 시절에 그 군부 독재 정권을 떠받치는 여당의 핵심적인 사람으로 들어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대충 이제 그 김원웅에 대해서 뭐 한일 국교 이제 재개 반대 운동 뭐 이런 걸 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공화당에 이제 들어갔다 그래서는 60년대에 공화당에 들어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 1972년에 지금 공화당 공채 7기로 좀 들어갔다고 하니 참 황당한 것이 정말 예를 들어 60년대에 대학을 졸업했으면은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우리나라 굉장히 어려울 때니까 정말 먹고 직장이 없어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도 할 수 있지만 1972년은 또 느낌이 약간 좀 많이 좀 다르다고 생각이 들고 그 유신이 일어날 때 그렇습니다. 유신이 일어나서 뭔가 아무리 저처럼 박정희 대통령을 좋게 평가하더라도 1972년 무렵부터는 무언가 박정희 대통령의 어떤 통치에 있어서 확실히 독재적인 성격이 너무 강하고 많은 좀 무리가 따랐던 그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 시점부터 공화당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전형적인 TK도 아닌 사람이 1980년에 정말 5.18이라는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18 직후에는 또 민정당에 들어가. 뭐 이제 제가 볼 때는 유신이나 50에 이런 김원웅처럼 협조한 사람도 찾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그 다음에 또 그 골 때리네. 골 때립니다. 그리고 이제 민정당에서 이제 잘하고 있는데 이제 당연히 나이가 드니까 이제 어떤 지역 공천을 받아가지고 이제 출마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1988년 총선에 이제
결국 이제 공천을 받지 못했다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어쨌든 출마를 하려고 하는데 마침 그때 이제 뭐 소장님 잘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제 88년 총선에는 상김이 완전히 부활을 해서 87년 대선에 이제 다치고 다시 또 당을 만들었죠. 만들어서 88년. 이제 88년에 총선에 딱 붙는데 상김이 완전히 부활해서 특히 이제 충청도 지역에서는 완전 JP 열풍이 불게 된 거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PK나 이런 데서의 뭐 민정당이 뭐 완전히 그 몰락한 건가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다 보니 그러고 있다가 결국에 1990년에 이제 1월에 공화당과 이제 통일민주당과 이제 민정당이 합당, 3당 합당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다 보니 JP하고는 원래 사이가 좋지 않았던 이제 김원웅은 1990년 4월에 이제 민자당을 탈당해서 이제 꼬마 민주당 이제 이기택이 당시 총재였던 그 다음에 이제 김대중 그 총재가 이제 그 새정치국민회의였습니다. 당시에 떨어져 나갔던 그 남아 있는 노무현 등에 이제 남아 있던 꼬마 민주당과 이제 그 입등하게 3당 합당이 이때 같으면 이제 반발했던 그렇습니다. 예, 꼬마 민주당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이렇게 뭐 민주당 해가지고 노무현과 같이 또 이게 무슨 개혁 세력처럼 또 행세를 하다가 결국에는 또 2000년에 또 다시 한나라당으로 복당을 해서 출마해서 당선이 됐었고 그래서 저는 뭐 그 이후에는 그랬던 건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에는 뭐 하나 싶고 봤더니 어느 순간 다시 이제 문패거리에 들러붙어서 지금 광복회장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사람 참 드물어요. 저도 참 드뭅니다. 다시 저를 이번에 보면서 그래가지고 그 뒤에 좀 보면 2004년까지 이제 그걸 지내다가 국회의원을 하다가 2002년에 탈당을 해가 네. 한나라당을 대선 직전에 또 탈당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시민의 개혁당에 대표를 해요. 2003년 노무현이 이제 2002년에 당선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 무렵에 이제 그쪽으로 또 살붙은 거죠. 그래갖고 개혁당 대표를 이 사람이 했어요. 유시민이하고 같이 있었다고 봐야지요. 그러다가 이제 열린우리당이 창당되면서 거기 들어가서 또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을 하고 또 열린우리당이 이제 문 닫을 때는 뛰쳐나와가지고 또 대통합민주신당이라고 저 정동영이 당에 거기서 이제 또 그 국회의원을 하고 2008년에는 또 당선이 됐어요. 이제 그쪽으로 민주당 의결로. 그래가 국회 이 외교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예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국회의원을 더 하지 못하고 있다가 광복회에서 한 자리를 꿰찬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좀 그 김원웅과 광복회를 살펴보면서 웃겼던 게 김원웅이 광복회장을 당선을 됐다 그 선거에서 사단법인 안중근 평화연구원 산하의 평화실천단 단장이 뭐 김태현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등의 당체들이 여의도 광복회관 앞에서 이종찬 전 국정원장 예. 거기가 집안이 진짜 그 좋거든요. 이시영 이혜영 선생 이제 요 일가 집안이죠. 예.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이 사람도 중국에서 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뭐 과거에 이분하고 잘 알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집안이 그런 한국에서 어떻게 보면 비교가 안 되는 그렇습니다. 독립군 집안이죠. 그러니까 그 조선시대 구한말의 어떤 벼슬, 뭐 이런 권력도 그렇고, 재산도 그렇고, 독립운동의 선명성도 그렇고, 전 이분이야말로, 이종찬 사실 전 국정원장이야말로 뭐 가문으로 따지면 진짜 이분 따라갈 사람이 없는 분인데, 이런 앞서 말씀드린 평화실천단 뭐 이런 단체들이 이종찬 이제 당시 이제 국정원께서도 이제 강복회장 후보로 이제 출마하셨나봐요. 야, 그 사실은 이분이 골랐죠. 예, 그러니까 근데 이분의 사퇴를 요구했다는 겁니다. 이 단체들이 이유는 이종찬 잘 알다시피 이종찬 전 국정원장께서 전두환 5공 정권의 탄생 주역이고 민주정의당 사무총장을 영입했다. 그렇게 따지면 지는 뭐 민주정의당에서 안 시켜줘서 보냈지.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참 이런 이종찬 회장, 전 국정원장은 이런 식으로 애도한 세력의 힘을 입어서 참 광복회장에 당선된 김원웅은 말씀드린 것처럼 야 이렇게 진짜 뭐 정말 껍빛단 예전에 껍빛단 리 뭐 해가지고서 정말 이제 뭐 바람 부는 대로 세월 흘러가는 대로 막 이게 완장 차고 정말 기세 등등했던 이제 그런 해방 공간에서 이후의 인물들이 딱 김원웅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기하찮은 일이라고 그래서 웃음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김원웅하고 광복회를 쳐다보면. 참 이 광복회가 정부의
아마 100% 보조금을 받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체 사업이라는 게 예. 광복회가 이거 건물도 삐까번쩍할 거요. 예, 독립기념관 이런 거 뭐 다. 예, 그러니까 여의도에 그 건물을 해서 당연히 정부가 아마 이제 지원을 했던 그런 건물인 것 같고 여기에 이제 관련된 이제 그 투기 재원이 이제 국가 및 지자체 보조금, 그다음에 이제 단체 수익금. 근데 수익금이 아마 상당수가 뭐 아마 이제 그 여의도에 소재하고 있는 건물의 뭐 임대 수입이라던가 뭐 그런 수입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단체가 국가 보조금이나 민간 기부금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런 단체가 이게 왜 지금 이런 식으로 존재해야 되는가? 그렇습니다. 이건 솔직히 말하면 없애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러니까 이번에 들으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도 그러니까 뭐 조금 생각해보니까 저도 잘 생각해보니까 이제 뭐 독립운동을 실제로 이제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살아계신 분이 거의 없으실 거고. 근데 혹시 이제 그분들이 뭐 좀 계신다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정말 광복회장이나 임을 맡으셔가지고서 뭐 대한민국 독립운동의 어떤 의미를 뭐 어떤 상징하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는 제가 뭐 반대할 일이 아니지만 글쎄 모르겠습니다. 독립운동가의 후손으로서 뭐 국가로부터 여러 가지 지원과 혜택을 받는 것은 제가 뭐라 할 게 아니지만 광복회 같이 이런 단체 회장을 맡아가면서 이런 그 후손들이 이런 데까지 뭐 관직 같은 것들 맡아서 뭐 급여를 받고 이런 것이 좀 필요한 것인가? 자, 동아일보 2020년 작년 8월 말에 보면 광복회 예산 2억 부당 집행으로 보훈처 징계 조치 받아서 김원웅 광복회장이 이에 대한 책임으로 주의 조치를 받았다는 겁니다. 김원웅이가 광복회 부채가 많다는 이유로, 이 부채가 많다는 것도 웃기지 않습니까? 왜 부채가 생기죠? 그렇습니다. 재정 지원을 요청했고 보훈처는 그러니까 너네가 도대체 돈이 어떻게 쓰는데 돈이 모자라냐, 예산 내역과 재정 상황을 점검을 했고, 보훈처에 따르면 광복회는 자체 예산 사용 규정에 따라 정해진 범위 안에 예산을 써야 되는데 차량 리스비 등에서 정해진 4,300만 원보다 더블로 4,200을 더 했다는 거예요. 뭔 차를 타고 다녀요? 그리고 행사 지원 사업이나 회장 선거 지원비 항목에서 1,500만 원의 예산이 있는데 4,700만 원을 더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독립유공자 복지회관 임대보증금 3천만 원을 예산 규정에 어긋나게 집행하기도 했고, 그래서 약 2억가량의 예산을 다르게 썼다는 겁니다. 이 단체가 2019년에 받은 국고 보조금이 17억 3,4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국고 보조금을 17억 3,400만 원이나 받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4건의 시정 조치와 1건의 권고 조치를 받았는데, 이런 단체에 대해서 왜 이런 걸 국가가 국민 세금으로 유지해 줘야 되나? 그렇습니다. 이거 없애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최초 이제 이게 60년대에 이제 이 광복회가 이제 구성이 됐는데 뭐 그 당시는 국가 재정도 열악하다 보니 뭐 이런 독립운동가들의 어떤 그런 복지나 어떤 이런 이들을 위해서 뭐 민간 단체가 필요하고 거기에 이제 국가가 보조를 해서 이런 당시에는 필요했었는지 모르지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독립운동 직접 하셨던 분들은 대부분 다 돌아가셨고. 거기다가 이제 대한민국도 이제 뭐 어떤 학술, 뭐 기념사업 등등은 이제 기존에 뭐 독립운동을 연구하는 뭐 학술 단체라던가 뭐 국가기관이라던가 뭐 기념사업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보훈처나 이런 데가 행정조직이 다 완비가 되었으니 이제 그런 일들은 실제 공적 기관들이 이제 수행하면 그만일 것이고, 굳이 사단법인인 광복회를 앞세워서 무언가 사업을 이거가 지금 문제가 많은 워낙 불투명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이 단체를 뭐 김원웅이라는 형편없는 자가 회장을 꼭 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이런 것도 좀 정리하고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만약 독립운동에 대한 기념 한속 사업이 더 대규모로 필요하다 그러면 오히려 더 이제 체제가 완비된 공적 기관들이 수행해야 될 것이지, 민간 사단법인에서 이런 독립운동에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 자체가 이제 시대착오적이다. 당연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세금을 낭비하는 이런 관련 단체들은 정말 이유화를 막론하고 이제 정리할 때가 왔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자, 2019년 6월 4일 날 이해찬이가 광복회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김원웅이가 불렀겠죠. 예산을 보면 광복회는 이슬만 먹고 살라는 것 같아. 이렇게 돈 더 달라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김원웅이가 예산이 말하기가 구차스러워서 예산액이 16, 17억 수준인데 제1동포 그러니까 민간에 배정되는 예산도 100억이 넘는데 광복회 시도지부 직원 월급이 150만 원이 안 된다. 더 달라. 요렇게 이야기를 해서요. 기가 차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16억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아마 이 단체의 이 예산이 이게 아니라 이거 외에도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예산 광복회에 자체적으로 사업이나 수익 사업이나 여러 가지가 있어 가지고 아마 그 예산으로 지금 이 광복회가 꾸려 나가질 건데 참 이 처음부터 세팅이 잘못된 단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듭 말씀드리면 경제가 어렵고 이제 국가 행정 조직이 좀 미비했을 때는 이런 민간 단체를 국가가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더 좋았을 때가 있지만 그러니까 지금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 뭐 독립운동가가 살아계신 분이 누가 계시겠습니까? 아마 계시더라도 뭐 기력이 다 하셔가지고 어떤 이제 이런 어떤 단체 활동하기는 어려우신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냥 뭐 기존에 있었던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예산이 나왔던 것이니까 그냥 놔둬야 될 것이 아니라 진작에 이른바 특히 보수를 표방했던 그 이전 정부에서 이런 부분을 다 정리를 했어야 되는 것인데 뭐 이런 부분들을 계속 남겨두면서 뭐 제가 전부 다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김원웅처럼 좀 이 정권의 핵심과 좀 연이 좀 있는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이런 회장직을 맡아가며 뭐 좀 부적절한 행동들을 계속 해왔던 것이 이제 김원웅으로부터 이제 금원으로 인해서 이게 빵 떠진 거라 생각이 들고 정말 저도 이걸 다시 보면서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까웠던 것이 정말 거듭 말씀드리지만 본인과 본인의 가족의 어떤 인생까지 모두 국가의 독립과 일제에 항거한 것에 다 바치신 이런 최재형 선생 같은 분의 이런 이름이 정말 김원웅과 추미애 따위에 의해서 정말 이렇게 좀 더럽혀져야 되는 것인지 한 가지 소득이 있다면 정말 저 김원웅이나 추미애 때문에 정말 최재형 선생이라는 분 정말 훌륭한 독립운동을 알게 된 것이 뭐 성과라면 성과라지만 정말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뭐 거듭 말씀드리면 뭐 김원웅 개인에 대한 비판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다음에도 기록에 말씀드리겠지만 후장님께서도 더 잘 아시겠지만 이 광복회와 같은 좀 유사한 정말 세금만 깎아먹고 별 그 이제 실효성이 사라진 단체들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예, 그 자우관 그 단체는 개인적으로 알아서 하되 그렇습니다. 국가가 예산 지원을 해주는 거는 전부 없애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으로 이런 뭐 과거에 그 독립운동가나 이런 부분으로 국가가 해주는 일이 충분하잖아요. 그렇습니다. 필요하면 뭐 자기들끼리 지금 있는 재산 처분해서 사랑방이나 하나 가지고 있으면 되지. 이게 이제는 거의 다 돌아가셨는데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걸 유지해야 됩니까? 자, 이런 부분 불필요한 거. 우리가 적십자에 없애자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총연맹 없애자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자우를 떠나서 필요 없는 단체는 다 없애버려야 돼요. 그렇습니다. 다 없애버려는 것이 그러니까 진정한 이제 국가 개혁의 좀 시발점에 생각이 들고 하여튼 뭐 최근에 이제 뭐 문가리가 드디어 뭐 담배값 인상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뭐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가 재정이 뭐 정말 필요한 부분이 모자란다면은 담배값이 아니라 뭐라도 해가지고서 재정 확보를 하는 것이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정 확대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그 이제 확대된 재정을 어디에 쓰느냐 또 그 쓰기 위해서 도대체 그 위에 있는 대통령을 포함한 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솔선수범하냐 이제 문제인 것인데 이런 이제 광복회에 대한 이제 국가의 부당한 투명치 아니한 지원부터 정리를 해서 그렇게 정말 다 할 거를 다 국가에서 하고 난 다음에 뭐 세금을 올리든가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임응수 변호사님 모시고 이런 저런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